여러분 토민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럼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객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객체를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배웠던 객체는 윈도우라는 객체, 그리고 다큐먼트라는 객체,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자, 윈도우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시키는 웹 페이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콘솔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도스 실행창, 실제 C 언어에서 까만 바탕에 하얀색으로 실행창이 보이죠. 그러한 콘솔, 도스 실행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객체의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메소드로 오픈이랑 클로스 그리고 알럿 이런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다큐먼트에서 주로 다루는 메소드를 위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제 객체에서 여러분이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지난 시간에 실습을 잠깐 해보았는데요.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의 하위 객체로 웹페이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를 여러분이 하나의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도메인을 입력하죠. 그러면 처음에 페이지가 떠요. 그 페이지가 index.html이라는 페이지인데 그러한 웹페이지를 다큐먼트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document.title이라고 해서 홍길동의 웹사이트라는 타이틀이 웹페이지 상단에 제목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역시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 타이틀이라는 것은 웹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제목을 표시해주는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객체에 대해서 속성과 메소드를 부여할 수 있는데 속성의 경우에는 가로를 넣지 않고요. 값만 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테이트, 상태를 의미하고요. 메소드는 어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안에는요. 인수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이라고 해서 큰 따옴표 안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되면 웹페이지에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이 됩니다. write이라는 거는 메소드일까요? 속성일까요? 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어떠한 행위를 하죠. 어디에 하냐? 웹페이지에 출력으로 해줍니다. write이라는 거는 가로 안에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출력하라. 또 변수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 변수라는 용어도 배울 텐데 꼭 문장만 출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 연산식 등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화면에, 모니터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 안에 있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를 다큐먼트 객체라고 합니다. 자, window.open 메소드 그리고 window.close 메소드 이 두 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는데 이 중에서 window. 이 부분을 생략 가능한 메소드는 어느 것일까요? window라는 객체는 객체의 계층 구조에서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객체는 창을 열거나 창을 닫거나 창 크기 조절을 하는 창을 제어하는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윈도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데 가장 최상위 객체입니다.
여러분 PC를 키면 부팅이 되죠. 부팅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어떠한 화면이 뜨냐면 OS, 윈도우가 뜹니다. 물론 맥 사용자의 경우에는 맥OS가 뜰 텐데 그때 OS를 윈도우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PC에서는. 그런데 웹상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윈도우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창을 열고 닫는 것을 제어하는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객체를 윈도우 객체라고 합니다. 윈도우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픈 메소드와 클로즈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새 창을 열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새 창을 닫을 때 사용하는 이 두 메소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생략이 불가능한 것이 window.close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실습 과제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면이 ex.html이라는 웹페이지에 완성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1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제 점수 꼭 확인하시나요? 여러분이 그 과제 점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평가 코멘트에 남겨 놓았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 과제 1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습 과제 2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알럿이라는 메소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메소드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 behavior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먹다, 가다, 웃다, 울다, 뛰다 이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window.allot의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와 함께 사용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window.allot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 줄 수도 있지만 allot이라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경고창을 발생시킬 때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객체를 생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홍길동입니다. 왜 물어보시죠? 라고 두 줄에 걸쳐서 이 문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게 역/n이라는 줄바꿈 기호입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문장 사이에 줄을 바꾸고 싶어요. 엔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역/n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n의 모양이요. 이 경우가 서로 다르죠. 그 이유는 글꼴의 차이입니다. 영문 글꼴을 사용하면 역/가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글 글꼴을 사용하면 역/가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한 줄 띄고 왜 물어보시죠? 이렇게 나타내려면은 문장 중간에 역/n을 삽입해서 줄바꿈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큐먼트라는 객체에서 줄바꿈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때도 이 역/n을 사용하면 될까요? 다큐먼트 객체에서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출력을 할 건데 그때도 한번 줄바꿈 할 때 이 역/n을 사용하면 엔터의 기능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간에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이 부분과 그리고 n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 중간에 이 역/n을 삽입해서 엔터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바 이그잼 ex1.html을 열어서 바로 실습을 수행할 건데요. 저희가 먼저 버튼을 3개를 만들 거예요. ex1.html에 3개의 버튼을 만들고 첫 번째 버튼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럿 창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다큐먼트라는 객체,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가 어떠한 아이디의 요소에 접근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 함수가 getElementById입니다. 이 메소드는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2가 대문자고요.
가운데 나오는 B가 대문자고 I도 대문자입니다. L 아니에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데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E 대문자, B 대문자, I 대문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행할 때 LD라고 많이 작성하시는데 get element by id입니다. id라는 거는 각 요소가 가진 고유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li라는 태그에다가 id를 부여할 수도 있고 h1이라는 태그에다가도 id를 부여할 수 있는데 id는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단 한 개만 존재합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중복해서 사용하는 코드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웹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소스를 확인을 하면 아이디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웹마스터들의 코드를 많이 봤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클래스처럼 중복해서 사용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창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단 한 개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명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드가 굉장히 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코드 중에서 가장 길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눌러라 라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는 위치에 홍길동이라는 문구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는 부분은 p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p 태그는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같이 사용을 했네요.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로. 그리고 아이디에 이름을 부여했는데 뭐라고 부여를 했냐면 컨텐트라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디 명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명이 컨텐트인 곳에 접근을 하는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get element by id 그리고 아이디 명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아이디를 바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이름도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에 접근을 해라. 이것이 get element by id입니다.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에 접근해라. 그러면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는 P예요. P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inner HTML이라는 거는요. 다큐먼트에서 타이틀이라는 속성 보셨죠? inner HTML도 유사한 속성인데요. 웹페이지 내에서 HTML 코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 내에 홍길동이라는 문구를 넣어라. 그래서 inner HTML에다가 홍길동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컨텐트라는 p 태그에 접근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홍길동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중에서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큐먼트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객체인 다큐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에 출력을 할 건데 write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 안에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합니다. 본인 성명, 채토빈이라고 입력을 하면 웹페이지 상단에 해당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럿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두 줄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 문장을 두 줄에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n이라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토빈이다. 그리고 엔터, 역/n이 작용이 돼서 엔터가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웨블러가 출력이 돼서 두 줄에 나눠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채토빈이다 하고 역/n 한 다음에 웨블러라고 코드를 입력을 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엔터는 역/n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불가능할까요? 다큐먼트 객체라는 것은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페이지의 확장자는 HTML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부분은 시스템이지만 다큐먼트라는 부분은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페이지 내에서는 줄바꿈을 의미하는 엔터를 의미하는 BR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게요. ex1.html에다가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스크립트 태그를 불러와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1.html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 문제인데요. 깜짝 퀴즈, 당신의 이름은 하고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라는 이 부분은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했고요.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는 이 부분은 div라는 영역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나이는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했고요. 나이를 말해주세요 라는 부분은 div라는 영역 코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3개의 버튼을 생성하고요. 이름을 클릭했더니 결과가 채토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나이를 클릭했더니 5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눌렀더니 나이를 말해주세요,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